세계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 일반 청약 첫날부터 뜨거운 투자 열기를 나타냈습니다. 총 청약 수는 237만 건이 넘었고 32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은 7개 증권사를 합쳐 총 20.48대 1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SKIET가 기록한 역대 최고 증거금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후 적정 시총을 100조 원 안팎으로 전망하면서 코스피 시총 2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관련 내용 이슈 오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 열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 건가요? 혹시 청약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여기는 돈이 좀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돈 빌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 DSR 규제라고 해서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합쳐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정말로 마이너스 통장대출 받아서 공모주 청약해봐야 기껏 일주일 정도니까 이게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수 있는데 그게 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늘 기록은 갖가지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뭐 32조 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일까지예요. 오늘 첫날이에요. 네. 내일까지 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당초 한 70조 정도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데 100조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느냐?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사업성이 좀 바탕이 된다.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품 알짜만 떼어낸 회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도 국내에서는 1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2위 업체예요. 여기다가 두 번째가 글로벌 큰 손들이 언제 상장되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장되자마자 국내 시가총액 2위 내지 3위로 거론되다 보니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 투자 바로미터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FTSE 지수라든가 MSCI 지수에 한국 하면 삼성전자 다음은 뭐야? 현대차 아니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이런 이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이게 기관들의 초기예요. 앞서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을 하다 보니 이미 경단위의 돈이 몰렸어요. 1경 5천조. 5천조.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경이라는 숫자 자체가. 경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한국은행은 바짝 긴장해요. 이게 지금 이게 통화를 좀 조절해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상 첫 경단위 IPO 역사를 쓸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사실 오늘 이번 청약은 7개 증권사에서밖에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이제 통장,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굉장히 늘어났고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장에 기존에 갖고 있던 대형주 팔고 이 공모 자금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오늘까지 주식시장이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오늘 조금 안 좋았던 이유도 이 공모 청약의 이유도 있는 거네요? 물론 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긴축이라는 대형 악재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뭐 2,900선 아래로 너무 많이 내리는 이유는 이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부 단기적으로 차익을 좀 실현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그 청약이 성공을 하면 그 로또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오늘 봤더니 지금 한 7개 증권사에서 배정 물량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일반 이제 투자자를 대상으로서 배정된 물량이 한 4분의 1 정도 1,000만 주가 넘어요. 네. 1,060만 주인데 절반 50%는 바로 이제 균등 배정. 야, 이제 금액 상관없이 똑같이 배정할 거야. 나머지 50%는 비례로. 증거금 많이 놓은 사람 순으로 줄 거야. 근데 이미 7개 증권사 가운데 1개 증권사, 배정 물량이 좀 작은 증권사는 균등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 주를 채 못 받아요. 근데 이게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한 두세 배 정도 더 몰리거든요. 한꺼번에. 네. 마지막 눈치 보면서 어디가 경쟁률이 좀 낮지? 내가 청약했을 때 배정받을 물량이 좀 많은 쪽으로 쏠리다 보니 내일은 아마 몇 개 증권사가 더 내가 청약 증거금을 넣는다 하더라도 한 주를 채 못 받는 0.23주를 받는 그런 증권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열기가 그만큼 뜨겁다 보니 또 가져가게 되는 양도 적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과정에서 좀 잡음도 있었어요. 쪼개기 상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건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공매도였거든요. 네. 근데 공매도보다 더 무서운 게 쪼개기다. 정말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렇게 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 물적 분할과 이제 인적 분할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물적 분할이라는 게 회사의 일부 사업을 분리해서 상장을 하지만 신설된 회사 자본을 대주주만 다 가져가요. 개인 투자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 좀 불공정한 게 아니냐. 이 한국거래소 앞에는 1인 시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알짜 핵심 사업만을 떼어내서 이제 기업 분할한 게 47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야 나는 LG화학이라는 회사가 기존에 배터리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야 배터리만 빼면 나머지는 뭐야? 실제로 LG화학의 주가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100만 원을 넘는 황제주였는데 올해 6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왜냐? 알짜 사업을 빼가버리고 그걸 다시 상장한다고 하니 기존 주주들은 손해본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걸 좀 막아달라라는 이제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까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사실 이렇게 해서 기업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상장해서 모자 회사가 같이 상장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거 규제를 안 하는 건가요? 영국, 미국, 일본을 좀 사례를 좀 봤더니 네. 과연 이렇게 핵심 사업만을 떼어내서 바로 상장하는 케이스를 봤더니 동시 상장하는 걸 봤더니 그러니까 모회사도 상장하고 자회사도 상장하는 경우를 봤더니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를 하진 않습니다. 규제를 하진 않지만 이거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 왜냐하면 상독이. 기존 주주 맞습니다. 기존 주주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기존 주주에 대한 배신이고 여기에다 이제 신생기업 주식을 한 주도 못 받는다면 기존 주주는 차별적 대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문제는 뭐냐? 이런 물적 분할 과정을 거쳐서 오너 3, 4세들은 신설 지분을 이제 자녀 승계 수단으로 네네네. 넘겨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단체 집단 소송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 함부로 허용은 하지만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받는 건 아니지만 함부로 이렇게 한 개 회사를 쪼개서 동시에 상장하는 핵심 알짜 회사만을 가져가는 이런 이 행태는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러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자성의 목소리 왜냐하면 기존 주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모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알짜 회사만 떨어져 나가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손해를 보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걸 좀 막아보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기업 공개 시장의 흥행도 좋지만 그에 뒷받침되는 금융 제도적인 근간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